2010년대 변화를 이제부터 소개할 텐데, 그 민주노총이 대파란으로 갑니다. 대파란으로 가는 게 2010년대부터인데, 뭐가 대파란의 진원이냐면 직선제예요, 직선제.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약간 담합 구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제 연맹 리더들이 연합을 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세우는 건데, 직선제를 해놓으니까 소수의, 그러니까 대중이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약간 극단적인 비주류 분파들이 이제 민주노총을 장악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상균 지도부고요. 2014년 한상균 지도부, 2020년 양경수 지도부입니다. 한상균 씨는 쌍용자동차 출신의 그 전투파죠. 근데 여기가 지도부가 됐고, 그다음에 2020년 양경수는 경기 동부입니다. 근데 경기 동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주사파들은 주사파와 국민파가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주사파가 약간 독자적으로 국민파를 제끼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IMF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정규직 운동이 성장하는데, 그게 이제 2013년 경기동부 사태, 이석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전후해서 이제 그 NL 지도부들이, NL 리더들이 비정규직 운동에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택배, 학비, 건설 이런 데가 대부분 이제 그 주사파 지도부가 있다가 그렇고, 진보동 지역구 당선자가 그러니까 됐는데, 여기는 주로 농민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주시면 클릭하시죠.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다음 거부터, 그것도 말고 다음 거부터 민주노총 지도부 쭉 내리세요. 쭉 내리시면 이거는 공부를 하시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부의 집행부의 변화인데요. 쭉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국민파 이런 쭉 나오고 쭉 내리시면, 자, 역사 더 내리시면 더 내리세요. 더. 자, 양경수 위원장이 나오고요. 내리십시오. 더 내리시면 더 쭉쭉. 오, 길어. 역대 지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들어서거든요. 자, 그러면 권영길 초대위원장, 이가병 위원장, 울산 그 구청장도 하셨죠. 쭉 내리시면 단병호 위원장, 단병호 위원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내리시면, 자, 여기까지가 1기입니다. 민주노총이 들어서고 주로 단병호를 중심으로 한 PD가 권력을 잡는 시기고요. 2004년도가 이수호 집행부, 여기가 국민파입니다. 이수호 선생은 전교조 선생님이신데요. 국민파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수호, 잠깐만요. 조준호, 이석행, 임성규 위원장은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김영훈, 신승철, 여기까지가 뭐냐면 2013년까지가 누구냐, 약 10년간, 무려 10년간 이제 그 주로 범 NL 집행부입니다. 이미 노동운동이 장악됐기 때문에 무적이죠, 무적. 게임이 안 되고, 이거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직선제였죠, 직선제. 그래서 2014년에 한상균 집행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김명환은 NL인데, 그다음에 양경수 2014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지도 집행부의 시기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어디까지? 2004년까지 약 10년간이 범 PD 집행부고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이 범 NL이고, 2014년 이후가 누구냐면은 그 직선제 하에서의 약간 비주류 집행부인데, 비주류 집행부의 상징인 한상균하고 그다음에 양경수죠. 지금의 양경수는 민주노총 역사에서 보면 좀 비정상적인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태환 택배 노조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그 얘기 전에요. 양경수 지금 위원장은 사실상 또 경기 동부의
핵심 활동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민주노총을 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결국 직선제 하에서 이 위원장에 선출된 건 거의 민주노총이 이제 경기 동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또 거기 NL 운동권들이 기층으로부터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니요. 그게 그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 선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경기 동부 양경수 집행부가 당선이 될 때 내가 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또 좀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좀 무리하게 경기 동부가 약간 선거할 때 그냥 약간 편법을 동원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2013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 편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 이렇게 투명한 선거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해서 표를 막 집중해서 동원을 해서 민의를 어긋낸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대충 분위기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조직된 힘으로 편법까지를 동원해서 당선시켜 버린 거. 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 이 평소에 보여왔던 이렇게 좀 민주노총은 규모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질서 있고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무리스럽게 사업해. 그러면서 전통적인 주사파와 국민파와의 동맹 구조를 깨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저 이제 주변의 그간의 이제 동료들을 보면 그 사실 사회 진출을 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진출하고 나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 운동권 조직에서 아니면 지역 조직하고 연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어느 노동 조직에 가가지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친구들 일부 같아요. 경기 동부 쪽에 특히나 조직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비정규직 계획된 목표 하에 그런 조직에 이제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좀 소수인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일자리를 잡다가 이제 비정규직 자리를 잡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학생 때 여전히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또 사회의 어떤 변혁적인 이런 사고들 강력하게 막 어떤 조직에 묶여가지고 NL 운동이나 뭐 주사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개인이 현장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이 이제 좀 꿈틀거리고 또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시 사회에 와서 이후에 이런 NL 조직 운동권하고 또 결합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쪽 그 노동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택배 노조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친구는 뭐 저도 뭐 서울 당시 서청년에서 활동했던 그 친구인데 저랑 이제 감옥 생활도 같이 했고 나랑도 같이 했어. 아, 그랬었나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TV에 보고 이렇게 이름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일까?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조직 여전히 당시 운동권 조직에 이렇게 속했던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념이나 또는 어떤 친북적인 이런 NL 운동적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삶의 현장으로 택배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렇게 지금 민노총 내에 NL 조직과 또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북한 또 주체사상 특히 이제 뭐 저하고 물론 경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살겠느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어느 누가 뭐 그 살겠다고 하겠어요? 말 그대로 당신들이 진짜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이상적이냐? 그걸 꿈꾸느냐 정말? 아니면은
과거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예전의 어떤 운동권적인 관성으로 그들과 잘 알고 지내는 이런 조직에 묶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여전히 옳고 정당하다고 보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그 당사자들 만나면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뒤늦게 그 학생 운동권 또는 이제 학생 학출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지금의 각계 이제 노동 현장,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민노총의 이제 각 산하의 어떤 금융 노련이라든가 사무 노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자리를 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의식의 한 지점을 계속 이어서 지금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기형적인 그 행태를 지속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네. 예.